마음 톡톡 충전소. 마음 가는 대로 모셨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그때그때 달라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던가요? 그만큼 말을 잘한다는 건 정말 중요하죠.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한다면 말 잘하는 사람 우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루다 스피치 학원의 배윤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루다 스피치 배윤희 원장입니다. 네, 오늘 함께하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 무척 설레고요. 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다양한 스피치 노하우들이 있을 텐데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할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서로 간의 감정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공감 대화법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야, 공감 대화법이라 네. 정말 요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화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지친 서로 간의 감정을 손상시키지 않는 공감 대화법 시작해 주시죠. 자,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네. 네. 대화를 잘하려면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잘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맞아요. 잘 오. 듣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경청만큼이나 많이 해야 되는 게 바로 공감이죠. 그쵸? 공감. 근데 이제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네. 질문에 많이들 얘기하실 것 같아요. 공감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 여기까지는 좀 쉽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마음을 나눈다는 게 어떤 걸까? 네, 조금 추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언어로, 이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을 바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알기도 알아야 되고 또 그걸 말로 표현을 잘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에 챗봇 서비스 많이 이용하지 않으신가요? 네, 많이 이용하죠. 네, 저도 얼마 전에 청소기가 고장이 나서 AS 전화를 할까 하다가 간단하게 챗봇 서비스가 있어서 한번 이용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해보면서 내가 지금 이 챗봇과 분명 소통을 하고 있는데 뭔가 아쉬운 거죠. 만약에 챗봇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하고 소통을 했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죠? 맞아요. 전화 상담사였다면 제가 지금 청소기가 고장이 나서요 라고 하면 그 상담사분이 그러셨어요.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겠죠. 네. 네. 그러면 좀 제가 좀 더 마음에 좀 안정감을 갖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좀 더 편안하게 풀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들어주신 예시가 공감. 정말 큰 요소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개선하려면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 첫 번째는 바로 나도 힘들어서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여력이 없잖아요. 나도 그럴 힘들고. 만큼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도 힘들고 나도 짜증나고 나도 우울한데 다른 사람의 우울함이나 이 짜증남까지 이해하고 공감을 할 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건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담아두지 않고 다른 사람과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또 언어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라서 힘들어서 좀 약간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다는 걸 표현을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실제로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은 나를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공감이라는 것도 할 수 있죠. 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이 공감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갈등은 누구랑 많이 발생하냐? 우리 저기 멀리에 사는 마을, 다른 동네 사는 사람이랑은 잘 생기지 않죠? 그렇죠. 우리 뭐 아랫집 사람하고는 갈등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 뭐 가족, 뭐 친구, 동료 이런 분들과 갈등이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낯선 사람하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탐색하는 데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 뭐 이런 생각을 잘 하지는 못해요. 네. 근데 나랑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해서 그 사람을 선입견,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좀 주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넣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조, 평판 들어보셨죠? 바로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네. 먼저 하게 돼버립니다. 네, 사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네, 당연히 좀 필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무조건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공감을 먼저 하고 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공감이 바탕되지 않은 충조 판단은 그닥 도움이 되지 않겠네요. 소통에 있어선. 맞아요. 네. 자, 공감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도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방을 위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인데요. 네. 우리가 이런 충고와 조언, 평가와 판단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다 잘 되라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충고하고 조언하고. 맞아요.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그런 말들인데 네.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말일까? 네.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 해결을 바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때는 우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경청해주고 그냥 아무런 어떤 말 없이 그냥 긍정적인 리액션만 해도 서로 간의 소통이 잘 될 수도 있죠. 상대방을 위한다고 바로 해결을 하는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지를 두는 말. 네, 바로 물음표를 많이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다른 친구랑 좀 싸워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 같아서는 아니 그게 왜 고민이야? 그냥 빨리 사과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야 그거 그냥 전화해서 사과하면 되잖아. 이렇게 좀 말의 강도를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라고 먼저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 사람의 의중을 먼저 파악을 해보는 그렇죠. 건가요? 맞아요. 의중을 파악할 수도 있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스스로 고민을 합니다. 네. 고민을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을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화죠. 맞아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진정한 조언을 하셔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너가 먼저 한번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네. 조금 더 많이 열려 있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느낌이 확 오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 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제안처럼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표현을 하시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훨씬 더 존중받는 느낌으로 대화가 술술 풀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때그때 달라요 시간 우리 배윤희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공감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핵심 방법. 첫 번째는요. 상대방을 관찰하세요. 관찰. 네. 실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관찰하세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지금 어떤지, 그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네.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좀 다독여주고 힘든 네. 거 있냐 물어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무슨 힘든 일 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공감을 하는 대화법의 첫걸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나만의 공감어를 만들어 보는 거죠.
우리 리액션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있죠, 있죠. 네. 주로 어떤 리액션 많이 하세요? 저는 약간 안 웃기더라도 박수를 잘 쳐줍니다. 이것도 좋은 리액션인데 네. 네. 여자분들은 진짜 이거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남자분들은 그래 이거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네, 이것처럼 여러분들만의 공감어를 만들어 보세요. 네, 그렇구나 또는 맞아요. 이런 공감어를 사용한다면 훨씬 대화가 좀 부드럽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상대방을 긍정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네,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서로가 지쳤을 때 제일 좋은 게 사실 칭찬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네, 근데 사실 칭찬을 해보세요. 그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칭찬할 게 없거든요.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자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다 지적할 거지만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모든 게 칭찬거리죠, 사실. 네, 맞아요. 장단점은 다 있으니까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콕 집어서 한번 칭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배윤희 원장님과 함께 공감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든 순간이 많습니다. 이럴 때 오늘 배운 위로와 공감이 되는 공감 대화법 많이들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